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고품격 경제 방송으로 매일 점심시간 12시 30분에 찾아뵙고요. 어제 첫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제 제가 보니까 저희가 깊이 있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에 깊이 있는 댓글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좋은 질문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젤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후가 변화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기후가 변화하는 게 문제라면 긍정적인 변화 방향도 있고 부정적 변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바로 연락드렸어요. 어제 출연하셨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님 연락드려서 이 질문 그대로 드렸더니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기후변화는 원래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다만 그 기간이 길게는 수십만 년 그리고 짧게는 수천 년까지 걸쳐서 조금씩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과다한 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이 너무 빨리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돌연변이 기후변화다.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좋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되는 거. 우리 지금 다시 그리로 돌리자고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후테크 시간에 조석준 전 청장님 다시 모시고 기후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싱크탱크가 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질문이나 제안 주시면은 그거 바로 제가 최고의 전문가분들 컨택해서 그 답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는 그런 싱크탱크 노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질문하고 제안 오늘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끝내주는 경제 첫 번째 시간 런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런치타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경제 뉴스를 제가 좀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세 가지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N4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게 예전에 청년 세대 얘기할 때 우리가 출산 포기, 결혼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취업 포기 그러면서 N4 세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걸 신혼부부에 갖다 붙인 거죠. 통계청에서 작년에 신혼부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년 전에 비해서 3분의 2로 줄었어요. 작년에 103만 쌍의 신혼부부였는데 아참 신혼부부가 통계청에서 정의하기로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1년 지났다고 신혼부부 그만두시는 건 아니니까요.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5년까지는 이제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103만 쌍인데 이전에 150만 쌍에서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니까 맞벌이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벌이도 한 8년 전하고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쫙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 소득을 봤더니 연간 8,4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외벌이 부부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게 조금 제 마음에 걸렸는데 외벌이 부부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시고 소득이 더 많아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줄고 있는데 신혼부부 중에서 절반은 아이가 없습니다. 무자녀 가구예요. 근데 이게 이 자녀 있는 부부가 5년 전만 하더라도 10쌍 중에 6쌍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좀 아까 제가 맞벌이하고 외벌이 문제, 소득 격차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가 유자녀 가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외벌이 부부가 조금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죠.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러자니 맞벌이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 기르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자연스럽게 덜 갖게 되고 그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통계를 보면서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서 정부 정책 생각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노동시간 문제 얘기하면서 주 69시간 최고 노동시간 그렇게 늘리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 요즘 젊은이들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출생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아이는 몰아서 볼 수가 없거든요. 쪼개서 봐야 됩니다. 이 부모가 같이 시간 쪼개서 봐야 되고요. 일하는 시간 쪼개서 돌보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 돌봄 때문에 휴가라든지 또 휴직을 하는 게 쉬워져야 되고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된다, 몰아서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런치타임 두 번째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가치는 얼마일까? 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배우 이정재 씨하고 만나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걸 안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식시장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미쳤습니다. 한동훈 테마주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대상그룹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상그룹 오너도 아닌데 왜 그런가 싶으시죠? 배우 이정재 씨가 한동훈 장관하고 가깝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상그룹 부회장인 임세령 부회장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상그룹 주가가 뛴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00원, 그 대상홀딩스 우선주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하던 게 금방 6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최고 6만 원까지 오른 게 한동훈의 가치가 그러면 6만 원 빼기 7,000원, 5만 3천 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무슨 대상그룹이 기업 가치가 바뀌었나?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건 거품이죠. 그 사이에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세령 부회장의 아버지죠. 이분은 2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엑싯을 하기도 하고 임세령 부회장도 당연히 수백억 원 더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테마주 따라다니다가 대기업 오너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한동훈의 가치 정말 얼마나 갈지 꺼지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펀더멘털이 없는 이런 이 거품이라는 건 반드시 시장에서도 꺼지게 마련이죠. 네, 런치타임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보수파와 반유대주의자들의 얘기인데요. 조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임한 이유가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뉴욕타임즈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토요일에 사임했는데 월요일에 이 이슈를 다뤘는데 뉴욕타임즈가 네 꼭지의 기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공화당의 트럼프주의자들의 프레임에 따라서 반유대주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 때문에 이 총장이 사임까지 하게 됐다는 건데요. 의회 청문회에서 MIT, 하버드, 펜실베니아 대학 세 개 대학의 총장들을 불러놓고 좌파 반유대주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약간의 말실수를 해서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사임까지 하게 됐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사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 기반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주의자들이 이걸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 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깊이 다뤄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정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미국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이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크게 한번 예측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미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12시 반에 끝내주는 경제 접속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런치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